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새벽 5시입니다. 네, 하기에 앞서서 뉴스부터 살펴볼게요. 코인은 지금 잘 반등을 하고 있네요. 16,000달러까지는 보지 않고 우리가 언급되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방 수렴 삼각형 형태를 만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단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50%가 훌쩍 넘었죠. 한쌤은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에 사셨던 분들은 편하게 들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반 이상 청산하시고 좀 남겨두세요. 아시겠죠? 이게 710원까지도 갈 수가 있고 또 눌림목이 또 나오면 또 1000원대가 열리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매수하셨던 비중에 3할 정도만 3할에서 2할 정도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저를 매말 듣고 사셨던 분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따지지 말고. 이 무슨 팩이요, 그지? 네. 자, 400원대 잡아드렸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3할 정도 남겨주시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작은 것들 잡으면서 또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 그래야 이 시장에 살아남고 수익이 쭉쭉 나는 거예요. 그런 갖는 종목에 자꾸 얽매여 있으면 또 결국 오바이트 심하게 하거든요. 오바이트. 덩청섬 저희 동네 말이죠. 토한다고요. 토해낸다고. 자, 오늘은 밤새지 않고 지금까지 자다 와서 쌩쌩합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벌써 떴네요. 네. 인플레 억제, 자본 유출 위험 차단, 세계가 동시다발 긴통화 긴축. 자,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빨아당기고 있어요. 그쵸. 미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는 고점을 저는 찍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1,409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살짝 더 가긴 했는데 이제는 환율이 고점을 찍었고 증시에 대한 반등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이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상승장이 반등장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이제 침체에서 좀 허덕이다가 다시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거의 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산소 삼총사 신저가 씨 개미들 눈물의 물타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분들 사셔도 본인들 가격에 팔지 못할 겁니다. 내년에 더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인플렉트의 자본 유출 위험 차단, 전 세계가 동시다발 통화 긴축, 어쩌고저쩌고. 인플렉트의 자본 유출 위험 차단, 전 세계 동시다발 어쩌고저쩌고. 국제금리 급등 한국 3년물 최고치 나오고 있고요. 퍼펙스터 나옵니다. 이건 그거 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가오나 전기요금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요금 많이 오를 거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시죠?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님이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싫어요. 저는 이재명 파도 아니고요. 문재인 파도 아니고요. 이번엔 진짜 모든 게 다 싫어서 6번 허경영 씨를 찍었었는데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전기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올려야 돼요. 그리고 많이 올려야 돼요. 한전이 잘 나가다가 그렇게 개박살이 나버린 거는 전 정부 탓이 원인이 크거든요. 이건 박근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전이 엄청 잘 나갔습니다. 네, 엄청 몇 조 원씩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요금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관리라는 그 명목을 넣으면서. 그래서 전기차 요금은 저는 휘발유 금액의 한 6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거의 믿어 의심치 않고요. 휘발유는 이제 연비가 자꾸 좋아지면서, 그죠? 오히려 좀 전기차 금액보다도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휘발유차의 60% 정도. 많게는 한 80% 정도까지. 가스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조금 더 좋은 정도? 돈이 덜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가스차보다 조금 더 덜 들어가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차를 10으로 친다면 평균 한 2500cc 정도로 칠까요? 하고 2500cc가 많잖아요. 그죠? 2500 스마트 스트림 주력 엔진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2000cc 어쨌든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한 7 정도 되죠.
가스차가 비슷할 거고, 이 가스차가 6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용이. 전기차가 한 5 정도?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뭐 8, 7, 6 이 정도 되든지. 그 정도 수준까지 맞춰질 겁니다. 네. 그거보다 좀 더 쌀려나? 아니, 지금은 좀 더 싼데 그 정도 맞춰질 거예요. 네. 이렇게 돼야 수지가 맞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네이버 이거 빠지는 건 됐고요. 뭐 틱톡 이야기 뭐 어쨌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뭐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고, 자, 애널리스트 이거는 이제 그거죠. 지금 줄어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서초 반포는 뭐 역시나 서울에서 가장 좋은 위치 쪽이죠. 저도 이 자리는 너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어쩌겠어요. 그림이 떡이지. 아주 저한테 살 만큼 능력은 안 되고요. 세종은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세종은 괜찮을 겁니다. 네네. 세종은 나중에는 저도 이사 가고 싶은 목적지니까. 쭉쭉쭉 그렇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뭐 이번에 뭐죠? 어디 부동산 그런 관련된 그 초기 지역도 완화가 되었고, 이런 정책적인 이슈로 언제 또 이제는 부동산 하락이 잠시는 좀 멈춰질 거라 보고요. 이제 한 발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데, 그 한 발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제 실질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출을 지고 우리 주식도 사시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작년 2020년, 20년, 21년쯤에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랐는데 그 오른 걸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다달이 막 400만 원 이자를 갚으시다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시기. 그 시기가 내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저점을 찍을 때 부동산은 같이 뒤이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반등을 해서 천천히 우상향할 것이다. 과거처럼 급등하는 형상이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목 좋은 곳들, 그죠? 호재성 있고 미래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움직여질 것이다 해서 지금 가격부터는 집도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좀 흥정이 좀 가능하다면, 좀 저렴하게 사시는 것들도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자리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제가 그거 달러 인버스까지도 보여주면서 이거 고점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엄두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율이 이제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각도가 조금 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고점을 찍었다. 이제는 저는 이제 쇼각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달러 인버스 상품을 좀 탐내고 있어요. 조금 정도 여지를 두겠습니다만은 오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도 두겠지만 환율 이제는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쵸? 올 9월 기점으로 뭐 이렇게 꺾이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꺾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크다. 거의 극대값에 도달해 왔다 라고 좀 단호하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은이죠. 은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은도 괜찮고, 지금 투자 상품 이게 정상이에요. 저 환율이 그게 정세가 불안하면 금이랑 은이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값도 이제는 좀 저렴한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금값은 최근에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더 여유가 되신다면 금 선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다, 그죠? 많이 싸졌다. 아니 근데 많이 싸졌는데 얼마 안 싸졌네. 에라이.
정도 많이 싸진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가 굉장히 맥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요런 그런 구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것도 경기 침체일 수 있겠죠. 그죠? 요 시나리오 점검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나중에 오시면, 여기는 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죠? 네. 나는 금보다 은이 더 이뻐. 비싸잖아. 얼마나 이뻐. 바닥 다지면서. 여기 오면 땡큐지 뭐. 여기 오면 저 그냥 다 사버릴 거야. 진짜로. 너무 지금부터 반토막? 아, 좀 아프긴 한데. 그 있는 돈 없는 돈 꺼내서 다 끌어서 다 사야지 여기는. 그죠? 네. 현물 사야지. 주워 담아야지. 올까? 글쎄다. 네. 자, 뭐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보러 가자. 나스닥이 반등을 좀 했을 겁니다. 약간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어디 갔냐? 나스닥, 그쵸? 네. 안 했나? 반등? 조금 했을 거예요. 별로 안 했네. 요거 나왔네. 그죠? 요거. 우리가 그 타월에 그 언급이 나왔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요 그림만 나왔네. 그죠? 근데 비트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글쎄, 그래요. 그 정도 이렇다고 좀 약하네. 조금 의외인데, 네, 그죠? 자, 4시간 차트, 그리고 88.6포인트, 88.6에 대한 되돌림 지역은 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도 사실 지금 현재 좀 제일 안 좋은 녀석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나스닥이에요. 미국 증시가 좀 딱히 좋지는 않거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다시 이렇게 했다가 미국 증시는 다시 이렇게 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뺄 가능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죠? 요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증시를. 그래서 비트코인도 같은 요 맥락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변수가 있는 게 이제 달러에 대한 대체적으로 비트가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경기 침체로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달러가 좀 불안하고 하면은 그건 대체로 돈이 이제 금으로 좀 금은 쪽으로 달러로 올까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긴축장이니까 다 같이 빠지는 거고, 그럼 내년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내년이 긴축장이 아니라 이제 그 약해진 상태에서 돈이 한번 돌고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갈 건데, 내년은 바닥을 찍고 24년부터 올라가게 될 건데, 제가 맨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뭐 조금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코스피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도 살짝 점단등 정도. 네. 자, 리플입니다. 오늘은 대장이 리플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안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팔아버려가지고, 진짜. 여기서 샀었을 텐데, 저 여기서 절대 사지 않거든요. 몬스터에서 사지, 더 가도 사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거 이제 들고 있지. 그죠? 여기 비트코인 일부를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의 뭐 움직이겠죠. 뭐 빠져도 빠질 것이고, 올라가봤자 올라갈 것이고, 뭐 일단 갖고 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누군가 한번 해먹은 게 보여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뭐 최종 삼는 목표 가격에 도달했어요. 680원. 그죠? 이 자리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잡는 타점 자체가 남다르죠. 남들은 여기서 막 리플이 간다 뭐 이러긴 했는데, 일단 남다르기도 하고, 아마 그분 여기서 다 털리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털리셨을 거고, 여러분들 하여튼 뭐라고 할까? 뭐 이때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이때도 리플이 괜찮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리플이 BTC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거 먹고 요거 먹었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결국은 불장은 못 먹었다. 그죠? 뭐 어쩌겠습니까? 제 운빨이 거기밖에 되지 않는 걸. 제 원칙상으로 여기 잡았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모습일 땐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겠죠? 네. 리플은 큰 차트를 좀 봐야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매집 매물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일단 지금 제가 680원 정도로 언급드린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 거긴, 요 자리를 본 거긴 하고요. 그쵸? 요런 보수적으로 영역을 본 거긴 한데, 일목균형의 기준선이 지금 730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는 좀 자리를 잡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올라가면 좋지 않은 상태고요. 올라가면 때리고 다시 반등 주고 죽는, 이제 저 이더리움 클래식의 더 전보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던 기억이 나요. 맞죠? 이게 넘어가야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 이때가 여기서 이때서 보는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뒤따라가지 마시고, 요런 녀석들을 찾아보세요. 스토캐스틱 모양 요렇게 나오는 나올랑말랑한 녀석들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요걸 잡는 게 기회비용이 더 좋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발 뒷북치지 마시고요. 어쨌든 수급도 괜찮은 게 좋겠고요. 그래서 리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드려서 또 한 분이 또 후원금을 좀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잘 먹었다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쇄를 똑바로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표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저도 신나고 그분도 신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문제 생길까봐 또 걱정도 되고, 어쩔 수 없죠. 이더리움도 1700만원대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언급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더도 그렇지만 반등은 반등인 것이고, 그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반등은 반등인 것이고, 이제 그 다음 흐름은 그게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건데, 61.8%예요. 딱 눌림목 자리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타이밍에 놀릴 수 있는, 제가 170 요거 분명 말씀드렸을 겁니다. 170만원대. 이때 뭐 하드포크 이야기 할 때도 그렇지, 여기서 받는 받점이 하나 있다. 이걸 먹어도 이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750만원. 전 175만원에 잡았다고 쳐도. 그죠? 이런 거라도, 뭐 이런 거 지금 먹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경우고, 워낙 양아치 같은 녀석이니까, 이례적인 경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요게 기준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밑에 가격대도 충분히 언급을 드렸거든요. 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밑을 한번 볼 가능성이 일단 아직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이제 뭐 근데 바로 이렇게 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갔다가 뭐 밀었다가 뭐 들었다가 뭐 했다 미지육박 이런 식으로 가겠지, 가더라도. 그쵸. 이게 수급이 굉장히 강력했던 부분인 거고.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타점 단타 노려보셨던 분들은 뭐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더리움 자체도 이제는 단타 뭐 해봤자 뭐 200만 살짝 넘어가는 수준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이거 비트코인 안 봤구나. 달러. 그 타임라인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거 때문에 돈 붓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방수렴 삼각형에 대한 언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그렸던 것 중에서 요 자리랑 요 자리 두 개를 좀 언급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 정도.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디센딩, 하방수렴 삼각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요 그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는 뭐 갔다가 밀었다가 다시 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뚫리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뚫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뚫리게 되면 이제 한 3만 불 근처까지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리는 지금 이제 요거 놀이로 지금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지금 최대가 되겠고요. 요 정도까지는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요 정도 타점으로. 오케이? 이렇게 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가진 않을 거니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밀렸다가 하면 슉 주고 죽는 이 그림 생각해보고, 아니면은 밀리면 어쩔 수 없으면 밀리면 이제 저녁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거고,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쵸? 지금 거래 좀 여기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들어온 상태 지금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저는 요 방향에 조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베팅을 해놓고 상태고,
인생 올인까지는 아니고요. 인생 올인까지는 아니고 내년이 더 큰 기회가 있으니까 역시나 그렇게 보고 있고, 요 관점에서 이제 달러의 인버스를 또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은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지금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라서 팔고 싶지가 않네요. 가격대라서. 포인트라기보단 가격대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2780만원에 대한 그런 반등도 잡아드렸긴 했고요. 그죠? 요거죠? 그래가지고 빠졌다 다시 움직이는데, 그렇든 샌드박스도 이런 거 지금 상태도 샌드박스도 괜찮고, 그죠? 근데 이게 다 여기서 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그냥 발만 걸어 두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 올인급에 막 이런 막 잡아서 막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타하고 좀 냉정한 관점에서 적당히 돈을 조금씩 벌어간다. 한푼에 이런 좀 불리한 기회에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죠? 네. 다른 거 막 디테일하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스톨 같이 이렇게 쏘았던 종목들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쵸? 일풀 이것도 소송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쵸?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웰 날짜가 언제지? 스웰. 셀컨더스가 아닌가? 모르겠다. 2020 11월 소송 일정. 요거 하여튼 그거 뭐냐, 그 스웰하고 그 소송 그 날짜에 좀 준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또 리플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럴 때는 사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저는 안 살 거고, 만약에 사셨던 분들 계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알 정도 남겨두시고 그냥 길기시면 되고, 3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역시나 좀 안정적인 은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형주 이런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만, 뭐 다른 코인을 박으셔도 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전부 다 자발트를 좋아해? 그죠? 그죠? 하여튼 지금 이런 정도 다 괜찮거든요. 다 지금 딱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단타적으로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금 이번에 시행착 계속 겪고 있죠. 정말 외수 노려보다 좋다 했다가 좀 침체를 겪었다 했다가 막 지금 되게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깨져버려 무너지는 거라서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알트코인들은 제가 그 시원하게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예쁜 거 사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하방 수렴 삼각형에 대한 관점에서 반등을 조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보여지기도 하고, 김프가 아직도 조금 더 붙어있다는 점은 조금 찝찝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인 수렴 형태나 이런 역계된 숄더의 가능성을 아직도 계속은 열어두고 있는 그게 됩니다. 때려주면 아직 오히려 좋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때려주면서 거래가 터지면 오히려 좋아. 그렇지만 거래가 터져주면 오히려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그림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버스처럼 이렇게 빠지는 그림은 좀 불편하지만, 그냥 빨리 밀어주면 오히려 좋은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 어설프게나마 쌍바닥을 살짝 그려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2평을 살짝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얘가 내일쯤 되면 이렇게 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서 만약 22평을 들어 올려주면 얘가 이렇게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가면 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제는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바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바닥에 다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지금 가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만약에 지금 여기를 뚫는 것보다 음으로 살짝 뚫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엔 뚫으면 얘도 한 여기까지 또 오픈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 빠지면 요 정도. 두 가지. 그렇죠. 요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빠지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 엔딩 다이고날 같은 그런 판정, 그런 것들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가적인 폭락보다는 빠진다 해도 엔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단기적으로 띄지 않을까 싶고요. 요 둘 다 한 번은 볼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 반등을 노리는 게 좀 좋겠죠.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속에 말씀드리지만 무리해도 될 시기는 내년이다. 계속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선물 트레이딩 하시고 단타 치고 막 발라 먹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발라 드셔도 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인 거고, 저는 이제 대다수의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스텔라 루멘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건 저것도 CL님 격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지만 그래도 루멘도 괜찮고 리플 이렇게 쏴버리면 오히려 루멘을 잡아서 200원, 200을 노려보시는 거고도 괜찮은 대체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오게 되면 이거랑 유사한 종목을 잡아서 좀 적당히 따라가는 방법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방송들 보면 몇백억을 벌었네, 몇십억을 벌었네 이러면서 막 자극적인 방송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자극적으로 해야 손님들이 많이 몰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운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하게 되면서 구독자들을 모으고 그 모인 구독자들 가지고 저처럼 또 저희들처럼 회비를 받고 뭐 리딩비를 받고 레퍼럴을 받고 해서 가치 창출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 순수하게 매매로 많이 버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거기 혹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좀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큰 시황 그대로입니다. 일부는 그냥 물려 있으셔도 상관없다, 쫄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고 올인을 하게 되시면 그 흔들림 속에서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그죠? 여유 있을 만큼만 물려 있어라.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기 원금의 한 30% 정도 된다. 내년에 16,000불, 15,000불이 만약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가 또 존버형 매수를 권장해 드릴 수도 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리플은 한쌤이 말했던 680은 도달했다. 이제 이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보다 더 가도 바보다. 리플과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경우에서 올라가게 되면 또 한번 쇼각을 또 한번 바라볼 수도 있겠죠. 네. 더 가게 되면. 그래서 대체 투자들 많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달러 인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욕심 안 부려도 돼. 선물처럼. 선물 회선 시장 가서 욕심 안 부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